저희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제목은 제작의 정석이라고 해두었는데요. 제가 아직 완벽하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들어 본 거에 따라서 온라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쪽으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만초등학교 교사 이원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보는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만들어진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스펜 스튜디오랑 미리 캔버스가 있는데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 수학 자료 관련 사이트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온라인 컨텐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자료는 아스펜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학생 활동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자료입니다. 영상과 활동이 구성되어서 학습,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이거 소리가 울려서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 안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초등 1학년 1학기 일단은 9가지의 수라는 거를 제작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만든 자료는 이따 플랫폼에 이렇게 탑재가 되고요. 탑재된 자료를 보시면 이런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보면 도입, 전개, 정리, 활동지 모음, 수업 지도안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첫 번째 어떤 단원과 어떤 내용을 학습할 건지를 제시하게 되고, 페이지 넘김 버튼을 활용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9가지의 수를 순서로 나타낼 수 있어요가 있고, 학습 순서 알아보기가 제시되고 나서 활동 1,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업을 구성해 보았고요. 놀이로 익히는 첫 번째 놀이의 이름은 몇 번째일까요? 입니다.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찾을 동물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동물이 몇 번째로 나오는지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로, 정답을 활동지에 쓰면 됩니다. 나는 몇 번째로 나타날까요? 오키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바로바로 풀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를 구성하게 되면 교사의 입장에서 쭉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활동 2로 넘어가서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일까요입니다. 몇 개인지를 세어보는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핫도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흐름대로 가면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혜력 기록이라는 활동을 해서 활동지도 여기 맨 뒤에 보면 활동지 자료를 함께
이따 플랫폼에 탑재해서 학생들이 출력한 후에 바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당시 만들 당시에는 원격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걸 중점에 두고 원격지에서 학생들이 해당 자료를 출력해서 수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그 이따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 지도안하고 수업 활동지를 함께 두어서 학생들이 해당 링크에 들어오면 바로 그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수업을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자료였고요. 다음 자료는 초등 5학년 2학기 6단원 평균과 가능성 단원을 아스펜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아까 본 것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자기 기기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도입, 활동, 세계, 정리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수학 익힘 책도 교과서로 따로 보지 않고 여기에서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방법입니다. 보시면 화면 속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아스펜 스튜디오는 네,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평균이란 무엇인가 전시학습 상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콘을 두어서 뒤에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실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의 값 클릭하면 바뀌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바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평균은 모든 자료를 더한 값에다가 자료의 수를 나누는 것이다 와 같이 직접 학생들이 드래그하면서 활동해 보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 우리 집 반려묘의 평균을 알아볼까요? 해서 고양이 소개하는 것, 그리고 나이들의 평균 1, 6, 4, 5의 나이의 평균을 아이들이 구해보도록 하고요. 4, 6, 8kg일 경우에 평균 무게를 구해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먹성 좋은 막내가 먹은 간식의 개수, 월, 화, 수, 목, 금이 있을 때 더해보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공부할 문제에서는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나와 있는 글자들을 공부할 문제에 맞도록 배치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활동 소개를 할 때 저희가 보통 활동 1, 2, 3을 교사가 보여주고 그것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여서 이렇게 활동 1, 활동 2, 활동 3에 맞는 활동을 직접 구성해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평균을 구하고 확장해서 인공지능으로 네 그림 맞춰보기 활동을 구성해 둔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아스펜을 활용해서 만든 자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다음 자료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갈 때 지금 한 챕터가 끝났을 때, 지금 방금 보시면 도입 활동이 끝나고 활동 1로 넘어간 다음 다시 도입 활동 앞에 활동 순서를 보고 싶을 때는 뒤로 가기를 누른다고 해서 그 화면으로 가지지 않고 다시 순서를 끝까지 가야지만 이렇게 아까 화면으로 가진다라는 것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수학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아스펜으로 구성해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 관역 맞추기 점수 적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스펜의 글자 쓰기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에 직접 학생들이 답을 적어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적어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둔 건데 아스펜을 활용해서 이 만드는 이렇게 글자를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를 따로 넣지 않으면 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더라도 글자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뒤로 갔다가 다시 그 아스펜 화면으로 가야지만 새로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럴 때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판서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하고 자기가 적고 싶은 값을 적어보도록, 만약 틀렸다면 여기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지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그 이따 플랫폼과 아스펜을 활용해서 교과서를 구성하실 때 어떻게 할지 참고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로 옮겨 중기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시오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그 다른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인데요. 보면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 자료들을 다 분리해 두어서 직접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도 다 지금 각각의 자료 값을 주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기기 안에서 직접 조작 활동을 해보면서 수학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계 점수 평균도 여기에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도 똑같이 적어볼 수 있는 항목과 버튼을 누르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들로 내용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저랑은 나중에 실습할 때 여기에 펜으로 쓰는 것 말고 타이핑으로 넣기 위한 방법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방법을 적고 나면 실제 나와 있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다음 평균을 구해 활동 두 번째 장면 보시면 예상 평균 적을 수 있도록 해두었고 똑같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학생들이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다 빈칸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제작하실 때 나는 이 화면에서 각각 필기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판서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나는 직접 적어보도록 할 거야, 혹은 나는 판서를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야 등등 선생님들께서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계산하는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 2번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활동 3번에 보면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계속 나오고 있고, 활동 방법 안내하고 나서 링크 연결해서 퀵 드로우라는 걸, 이렇게 외부 링크를 가져와서 이타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퀵 드로우라는 사이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둔 자료고요. 여기서 OX 기록해서 자기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도 이렇게 구해 볼 수 있고 적어서 여기도 기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내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배운 내용 방법 1, 방법 2의 내용을 각각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두었고요.
다음 평균 나이 구하기의 방법을 실제 해볼 수 있도록 여기도 해당 선생님께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게 이렇게 하나하나 값을 다 주어서 옮길 수 있도록 밑에 있는 것도 다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두어서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특징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하루 평균 간식 개수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아까 방금 본 것들 지금 여기 선생님께 설명드렸던 사료 옮기는 것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아스펜 제작에 들어가 보면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인데도 수고스럽게 학생들이 실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자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아스펜에서 넣어두었고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수학 익힘책 해결이라고 해서 수학 익힘책의 장면도 아스펜으로 구성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고요. 적을 수 있고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적을 수 있고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 익힘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여기서 풀 수 있도록 해서 수학 익힘책과 교과서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자료만 활용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자료였고요. 말미에 수학 교수학습 과정안도 첨부해 두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자료는 5학년 2학기 1단원 수의 범위 어림하기 아스펜 스튜디오로 제작한 건데 이 경우에는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활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활용해서 해당 내용을 수업한 건데 한번 보시면 네, 처음에 동기유발, 도입 부분에는 영상으로 5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4차 시 다음 영상을 보면서 올림픽의 어떤 종목인지 말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복싱입니다. 복싱은 두 선수가 링에서 서로 맞붙어 싸우며 상대편 머리와 몸통에 성공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선수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복싱은 체중에 따라서 체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복싱 선수들의 체급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도입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음 활동에서 용어 퀴즈라고 하는 이 퀴즈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해당 답안을 선택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입니다. 아스펜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화면을 넘김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도록 해두었고요. 여기도 수 정답을 확인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아까 전에 본 자료와 비슷한 형태로 공부할 문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단어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공부할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수행 문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와 같이 직접 공부할 문제를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든 거고요. 활동 안내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해당 체급이 있고요. 무게가 이렇다면 어떤 체급일지를 직접 옮겨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템플릿을 활용한 거하고 활용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조금 보여질 거예요. 이거는 템플릿을 활용하지 않고 만든 것들인데 정답 확인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템플릿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학생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플라이트겠죠. 이 같은 내용을 선생님께서는 펜으로 표시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는데,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다음에 만들 때는 만들면 되겠다, 이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 혹은 이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 등등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자 복싱 체급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각각 놓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고요. 적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템플릿을 활용한 건데요. 초과하면 탈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63km 라이트급, 만약에 정답을 고르게 되고요. 틀리게 되면 X 표시, 맞게 되면 동그라미 피드백이 나오도록 템플릿을 활용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플라이급 X가 되겠네요.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수직선에 펜으로 표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플라이급 48kg 이상 51kg 미만이니까 검정색을 48에 51은 투명한 걸 이렇게 하고 위에 펜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다음 내용도 동일하게 내용을 구성해 두었고요. 여기는 수학 익힘책인데 그 아스펜 도구에서 지금 이것처럼 원래는 기본 값 자체가 넘겨보시면 좌우 스와이프를 해서 페이지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능을 학생들이 잘 모르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 당시에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들을 구성했었고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거를 구성하는 거를 실습해 볼 거고요.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이동시켜서 값을 찾아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를 쓰는 것, 그리고 옮기는 것. 지금 수학익힘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는 안 뜨던데 꾸러미 제작을 위한 수업 디자인, 아마 수업 지도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들을 지금은 지우셨는지 따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지도안을 첨부한 형태의 스펜이었고요. 아까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직접 제작한 아스펜이고 여기는 템플릿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아스펜을 활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학생들의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제작 실습을 해보시고 나면 느끼겠지만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번거롭고 PPT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스펜 스튜디오 말고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형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화면 넘기는 것,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화살표가 뜨기 때문에 좌우로 넘겨서 구성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의 단점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 잘 없고요. 넘겨보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지시형 수업 혹은 강의형 수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봅시다라고 구성할 때 사용하시면 이제 이따에서 자료를 올리는 과정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활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학의 김책 이렇게 안내해서 하고 활동지를 두어서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타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이타에서 지금 꾸러미를 만들 때 이렇게 꾸러미 만드는 화면에 잠깐 들어와 봤는데요. 꾸러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학교급을 선택하고 학년, 학기, 교과목을 선택한 다음 성취 기준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 제목을 넣으면 꾸러미 제목이 여기 이 창에 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꾸러미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학습 과정 되어 있습니다. 도입 과정의 과정축 여기서 도입 과정에 활동명을 넣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도입에 5학년 2학기 수학 올림픽 경기장으로 갑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활동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활동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셔도 실제로 여기에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각자 선택에 따라서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쪽에 그 활동명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학습 자료를 추가했을 때 추가한 자료가 이름으로 뜨게 됩니다. 추가한 자료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해서 그 컨텐츠를 업로드해 두시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화면 구성하실 때 조금 이 페이지는 이런 걸로 구성한 거야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미리 캔버스와 아스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미리 캔버스가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서 URL을 바로 미리 캔버스를 나중에 만들고 나면 미리 캔버스에서 링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링크를 여기에 넣기만 하면 자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가 조금 더 업로드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스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관함에 이렇게 보관함에 가보시면
보관함에서 컨텐츠 보관함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내용을 아까 꾸러미에서 여기서 보관함에서 자기 보관함에서 찾아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나는 학생들한테 좀 직접 활동하는 걸 중심으로 할 거야 하실 경우에는 아스펜을 활용해서 제작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연수를 배우고 나서 나는 조금 강의형으로 혹은 수업의 흐름이 더 중요해. 수업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따 그 꾸러미를 만들겠어 하실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캔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는 개인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료이긴 하지만 언제 유료화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은 조금 존재하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작 도구 아스펜 스튜디오라는 게 무엇인지랑 실제로 저작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그 내용을 해볼 건데 아스펜 스튜디오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34종의 다양한 유형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의 쉽고 빠른 컨텐츠 저작 도구라고 있다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PPT와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고 사용법을 익혀두면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그 아스펜 스튜디오 활용하는 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펜 스튜디오 사용법을 이제 안내 드릴 건데요. 제가 쭉 안내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꼭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직접 해보시는 게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하기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서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잠깐만요. 패들릿에다가 아스펜 제작 연수 G 폴더라는 거를 공유해 두었는데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놓은 링크로 들어오셔서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하는 활동을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연수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 푸신 다음 압축 푸신 다음 이따 플랫폼으로 들어오시면 로그인 하시면 보이는 화면에서 왼편에 보시면 저작 도구라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저작 도구 화면에 들어가신 다음 저작 도구 바로가 이따 플랫폼의 저작 도구 그리고 저작 도구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스펜 스튜디오 에디터라는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파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기본 값이 가로 세로 길이가 지정된 슬라이드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목에는 오늘은 연습이니까 연습용 아스펜이라고 제목을 적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보여지실 겁니다. 여기 보면 왼쪽 편에 새 페이지, 새 템플릿, 그리고 페이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새 페이지는 페이지를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새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템플릿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은 연습용 아스펜에서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페이지 넘기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화면이 저희가 편집하는 화면이 되고 여기는 속성과 인터랙션, 여기는 위젯들의 화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속성 화면은 잠시 옆으로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젯 화면에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화면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 관리자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스펜 제작 폴더에서 페이지 넘기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넣으시면 이렇게 이미지 관리자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스펜 화면 안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저희 기존 화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 하나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페이지를 추가해서 두 번째 화면을 추가해 볼 건데 지금 또 다시 빈 페이지가 나왔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 구성하고 더블 클릭해서 넣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은 이미지를 계속 넣을 때에는 여기에서 왼쪽에 보면 하나를 구성한 다음에 복제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하나를 복제시켜 주고요. 여기 이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고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아스펜에서 이미지를 여러 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옮기고 싶으시다면 폴더를 따로 띄워 두시고요. 여기에서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 옮겨 넣으시면 이미지가 한꺼번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넣을 순서에 맞춰서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방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위에 숫자가 1, 1, 0, 0, 0, 0, 0, 0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미지가 한 번 사용됐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이 이미지가 여러 번 사용되면 2, 3, 4와 같이 숫자가 증가해서 나는 이 이미지를 많이 썼구나 아니면 페이지가 중복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페이지 구성을 했고요. 3번 페이지는 동일하게 복제 눌러서 세 번째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 더블 클릭 누른 다음 세 번째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화면이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만든 페이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화면을 눌러서 제가 구성한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옆으로 넘기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스펜은 기본적으로는 드래그해서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화살표를 넣어서 넘어가도록 하는 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자, 하기 위해서 다시 에디트 화면으로 돌아가시고 에디트 화면에서 페이지 1번 선택하신 다음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이미지 사이즈는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보기 좋은 사이즈로 바꾸신 다음에 어, 네, 우선은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선택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보입니다. 버튼이라고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나오고요. 보면 아무런 그게 표시가 안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기본 상태에서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 지금 여기 보여지는 화살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서 화살표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넣으시면 화살표가 들어가고요. 이제 이 버튼에 속성 값을 넣어줘야지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성한 건 위젯에서 버튼을 넣는 것까지만 했고요. 속성은 여기 아까 접어두었던 화살표를 눌러서 속성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속성 부분 말고요. 밑에 보여지는 인터랙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링크 투 페이지라는 걸로 동작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선택해서 지금 페이지가 1-1과 1-2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할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1-1을 선택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프리뷰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로 버튼에서 인터랙션 값을 바꿔주는 것. 자, 그러면 지금 하나를 넣어보고요. 얘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1-2로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왼편을 눌렀을 때 1로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복사하시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 다음 클릭해 보시면 인터랙션이 없죠. 인터랙션에 다시 똑같이 링크 투 페이지 누르시고 1-2 완료 눌러서 하시고 얘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셔서 이쪽 편에 두면 되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때 뒤집어 주기 위해서는 속성 값을 돌아가신 다음 회전해서 값을 마이너스 180 반대로 뒤집어 주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인터랙션 1-2 페이지니까 이 값을 클릭해서 1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1페이지에서 누르면 2페이지로 2에서 이렇게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이때 버튼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는 범위까지만 넘어가고 여기 이렇게 버튼이 사각형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분은 클릭해도 넘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여기서 렉탱글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끌어오신 다음 이렇게
화살표 윗부분에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되도록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인터랙션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화면에서 이 부분을 눌러도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속성값에서 투명도를 0으로 바꾸어서 이 화면 뒷부분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나는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해 두었지만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클릭했을 때도 넘어갈 수 있도록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기기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구성된 화면을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복제해서 만들고요. 더블 클릭해서 화면 변경해주고 뭐 지금 여기서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워서 구성하고 인터랙션들은 지금 1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 값을 맞도록 바꿔주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같은 과정, 반복 과정을 조금 줄여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아스펜 만들기 중에서 페이지 넘기는 법까지를 설명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한 2, 3분 정도 실제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네, 혹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분 정도 한번 페이지 직접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스펜이 저도 처음에 연수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비슷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게 뭐였지? 안 되네 하시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안내 드리는 식으로 연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넘기는 거 한번 잠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3시 25분에 다음 페이지 넘기기 말고 글자 옮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버튼 넣는 게 어렵죠. 맞아요.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위젯 창 여시고 버튼, 화면 구성에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 화면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혹은 그냥 클릭하시면 안 열리세요. 여기서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기본 상태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해서 OK 누르시고 크기는 보기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만드신 걸 한번 보니까 버튼을 따로 안 넣고 아까 슬라이드 자체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여기에 버튼 이미지를 거기에 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위에 렉탱글 도구를 이용해서도 넘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불러오시고 얘 투명도 값을 0으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범위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으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네.
이미지를 먼저 넣어놓고 거기 위에 그냥 영역에다가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기능을 넣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글자가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는 것들을 해볼 건데요. 네, 글자가 옮겨가는 걸 해볼 건데 지금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 보면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 화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기들을 구성을 해 두었고요. 이 글자들이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는 걸 구성해 볼 건데요. 우선 지금 저희가 옮겨갈 글자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안 보여줘야 되겠죠. 안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처럼 렉탱글 사각형 도구 혹은 라운드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배경색을 똑같은 걸 지정하신 다음 이렇게 덮어줍니다. 안 보이도록. 근데 여기 보시면 프리뷰에 보시면 선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사각형 도구에서 이 바깥 가장자리 선을 없애볼 건데요. 여기 보면 선색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선 굵기 되어 있고요. 선 굵기에서 노라인, 라인이 없다라고 해도 없어지고요. 여기서 선색에서 오퍼시티 이 부분을 체크해서 투명도를 줘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방식으로 배경과 위화감이 없도록 구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동물, 자연환경, 기온, 인문환경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누르시면 동물 적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뭐 문서 작업 도구랑 거의 똑같아서 글자, 꼴,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시고 사이즈 조절하시고요. 뭐 기울기나 굵기, 색깔 등은 여기 위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 색깔은 이렇게 지정이 가능한데 이 옆에 거는 선택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윤곽선색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글자 윤곽을 지정해 줘야지만 색깔 선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지정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프리뷰 화면에 보면 동물이 있는데 옮겨가지 않죠, 글자가. 이 글자를 옮기기 위해서는 글자의 속성 값으로 가서요. 드래그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논 되어 있는 거를 x, y, xy 이건 좌표값이랑 똑같은 x를 하면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되고요. y를 하면 위아래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됩니다. xy를 동시에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 값을 해주시면 되고요.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너는 지금 넣은 상태에서 보면 글자가 화면 바깥으로도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n을 하면 글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컨테이는 설명드리려고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컨테이니 하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눌러서 보면 구석으로 가버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게 무슨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그냥 구성하실 때 안쪽에 있다 싶으면 in 그냥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하면 non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는 네, 어떤 기능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동물 선택하시고 글자 주변의 색깔, 그러니까 글자 주변의 색깔 지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채우기 이용해서 글자 주변을 이렇게 채워 넣으실 수 있고요. 선 굵기, 선 모양 등을 선택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글자 넣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거는 아까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학습 목표 같은 거 저희 보면 보통 활용할 때 학습 목표를 가려두고 클릭하면 글자가 보여지도록 하거나 뭐 거기 위에다가 초성을 적어 놓고 뒤에 내용을 유추해 보도록 또 내용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해보면 렉탱글 사각형 도구 이렇게 넣으시고요. 속성 들어가신 다음 색깔 지정해 주시고요. 너무 뒤에요. 이렇게 색깔 지정하시고 인터랙션 이라는 걸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change property self 하시고요. opacity라는 값이 있습니다. opacity 투명도를 0으로 완료해 주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화면에 보여지는 걸 넣으실 수 있으세요. 다시 보시면 네모 넣으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 change property 하시고 셀프 그리고 셋에서 select property에서 뭐 위치값 바꾸시는 거 아니고 불투명도 조절할 거니까 opacity 클릭하시고요. 얘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700ms 되어 있으면 약 0.7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값을 조정해서 빨리 없어지도록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천천히 없어지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버튼을 넣어서 뒷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본 것들 가운데에서 스케치패드, 펜으로 답적기 하는 것들이 있었죠. 펜으로 답적기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글씨 쓰는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미디어 애니메이션에 스케치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얘를 선택하시면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세요. 좁게 하고 싶으시면 각각을 이렇게 4개 범위 안에 4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이 정도 넓이로 하고 싶다 하면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전체로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프리뷰 해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펜을 쓸 수 있는 게 보여요. 저희가 필요로 한 건 여기 스케치패드 뒤에 있는 걸 보면서 거기 위에다가 적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속성값 선택하시고요. 여기 없는 것 가운데 여기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opacity 옆에 투명하게 하는 거 얘 선택하시면 프리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보이고요. 해당 내용 위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패드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아까처럼 스케치패드 여기 해놓은 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색상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펜의 굵기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거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넣는 방법. 네모 안에 글자를 적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때 학생들이 글자를 쳐서 넣을 수 있는, 타이핑해서 넣을 수 있는 걸 넣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위젯 누르시고요. 위젯에 텍스트 누르시고 이렇게 옮겨다 놓으시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텍스트가 아니고 태그네요. 태그. 인풋 텍스트. 여기 태그라고 되어 있는 거. 인풋 텍스트 HTML 되어 있는 얘를 넣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우스 적을 수 있는 글꼴이나 크기는 여기에서 지정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한다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위치값 조정해 주시고 글꼴, 내용, 색깔 등도 여기서 다 지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펜에 페이지 넘기는 법, 그리고 이미지를 넣는 방법, 글자를 이동시키는 방법, 버튼을 넣어서 뒷부분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 펜으로 답을 적는 것, 그리고 텍스트 넣는 것 알아봤고요. 여기 보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냥 하나만 예시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봤던 거 여기 이런 형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 빈 공간을 지금 이렇게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바깥의 부분을 선택하시고 하면 속성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과 효과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필 도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랑 문항을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나오세요. 여기에 해당 내용을 수정해서 넣으시면 프랑스가 아니고 다른 첫 번째 이미지는 프랑스가 답인데 답을 만약에 바꿔서 넣을 수도 있고요. 단어 설명도 바꿔서 넣어서 본문 화면과 조금 다르게 구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프랑스로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걸 구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활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선입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화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 프랑스, 인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중국을 적어두면 다른 말 아니 문제라고 적어두면 이게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 값을 수정한다고 해도 프리뷰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꾸시려면 이렇게 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문제 데이터 하신 다음 여기에서 내용을 바꾸셔야지만 템플릿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바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선택하시고 이런 속성이 뜨도록 한 다음에 문제 데이터에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아스펜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잠깐 10분 정도 휴식 취하고 이제 미리 캔버스 만드는 법이랑 저희가 이제 영상 같은 거 많이 넣게 되는데요. 온라인 교과서 만들 때 영상을 조금 쉽게 만드는 법 잠깐 설명드리고 수학 관련해서 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료 사이트들 안내드리는 것까지 하고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이타 플랫폼에 연습용 아스펜 2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제 컨텐츠 보관함에 아스펜이라는 게 생성이 된 거고요. 얘가 실제로 그 꾸러미에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꾸러미 보관함에서 등록, 교과 다시 다 선택하시고요. 수학, 꾸러미 올리기라고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과정에 활동명 아스펜 하신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아스펜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 보관함 누르신 다음 비공개가 되겠죠. 아스펜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선택하시면 제가 방금 저장된 아스펜 2개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면 아까 본 것처럼 도입에 아스펜 올리기라고 이렇게 뜰 거고요. 활동 도입에 아스펜 올리기라고 뜨고 짝대기 긋고 연습용 아스펜 2라고 하는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미리 보기 정리가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누르시면 도입 부분이 보여지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 꾸러미 올리기 방법 아스펜 올리기고 옆에 연습용 아스펜 2라고 하는 이 아스펜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아스펜을 넘기도록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펜 범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안내 드릴 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걸 활용해 볼 건데요. 미리 캔버스의 장점은 잠깐 설명드렸지만 디자인을 편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타 플랫폼에 링크 적용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타에서 제가 그 아스펜을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아스펜을 올리는 과정은 컨텐츠 보관함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걸 이따에서 찾아서 불러와야 되죠. 꾸러미 보관함에 다시 가보시면 아까 여기 만약에 꾸러미 올리기 방법 수정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다음 이 아스펜을 다시 찾아야 되죠. 내 보관함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해 줘야지만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지금 연수하는 연수 교재도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제작했는데요.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이렇게 바로 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리기에 훨씬 편하다라는 거, 이따 올리기 편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보시면 여기 아스펜 올리기, 자, 이렇게 아스펜이 올라가 있고요. 넘어가 보시면 미리 캔버스 링크 주소가 이렇게 뜨죠. 그리고 미리 캔버스가 이렇게 바로 불러와져서 저희가 따로 이제 넘기기 버튼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사례라고 해서 뭐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미리 캔버스 활용하는 방법 아마 아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한번 확인해 보면 미리 캔버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기는 새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는 내가 만든 것 가운데에서 이동하겠다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가 바로 뜰 거고요. 자, 바로 시작하기 누르시면 새로운 미리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선생님께서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템플릿에서 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 필요해 들어가시고, 이거 프리미엄 템플릿이 이번에 생기긴 했는데 요거는 요금을 지불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육과 관련돼서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내가 구성하고 싶은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면 그 템플릿과 안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으로 이 템플릿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새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혹은 여기 밑에 아래에 새 페이지 추가 누르시면 페이지가 새로 추가되고요. 이렇게 다음 모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었다가 이거 말고 나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하시면 아까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템플릿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을 하나 선택한 다음 계속 내용만 바꾸고 싶으실 경우에는 추가해서 이걸 넣기보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추가하고 싶다면 똑같이 복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복제 버튼을 눌러서 복제해 주시면 되고요. 네, 템플릿을 선택해서 복제할 수 있고, 작업 공간은 내가 작업한 내역들이 있는 곳, 업로드는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을 업로드해서 넣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찾아서 넣을 수 있고요.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도형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안에다가 어떤 도형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선택하시면 불투명도라든지 색상, 기본적인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여러 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선택해서 글꼴이나 유형을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만약 어떤 이미지 안에다가 링크를 넣고 싶다, 하이퍼링크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링크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해당 URL을 넣으시면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링크로 이동이 되도록 또 바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방식이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단조롭다 하실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페이드, 떠오르기, 밀어내기 등등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리 캔버스가 가지는 단점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얘는 학생들이 직접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에는 다소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활동의 순서를 안내하고 학습의 흐름을 안내하는데 활용하실 때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템플릿을 선택하는 법, 페이지를 추가 복제하는 법,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 거 하는 거, 이타 플랫폼 링크를 적용하는 방법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 본 것처럼 아스펜에 거기 링크를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몇 개 이제 활용한 수업을 보여드렸는데요. 동영상을 제작할 때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힘들 것처럼 느껴지지만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본 국가지의 수에서 뭐 몇 번째일까요, 몇째일까요? 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키노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거기에 더빙, 녹음을 한 다음 걔를 영상에 맞도록 싱크만 맞춰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키노트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으로 내용을 구성하시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다음 동영상을 추출하면 됩니다. 해당 과정을 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국가지의 수 몇째일까요? 라는 키노트 파일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요. 화면을 구성한 다음 애니메이션을 순서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거를 구성을 하실 수 있죠. 구성하시고 나서 전환 효과도 필요한 경우에는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아까 여기 원숭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들이 그냥 단순히 이동하도록 애니메이션을 넣어준 다음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슬라이드 이동 대기 시간, 빌드 이동 대기 시간을 선택해서 동영상으로 추출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이런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걸로 넣으려면 좌표값을 넣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얘는 똑같이 파워포인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화면 구성하시고요. 애니메이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고 다 구성이 완료되면 파일, 내보내기
파일 형식을 mp4로 지정해서 너비와 높이를 지정한 다음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동영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이렇게 영상이 구성되고 나면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녹음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 뭐 클로버 더빙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넣고 싶으시다면 녹음기를 별도로 사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녹음기를 실제로 나는 소리를 조금 더 잘 잡고 싶어서 녹음기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봤는데 그 경우에 녹음기는 필터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주변에 잡음이 원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교실에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녹음기를 켜놓고 녹음을 해보면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면 그런 소리들은 따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은. 그래서 휴대폰을 활용해서 녹음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녹음을 했으면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편집을 하는 방법은 편집 프로그램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쓰실 수 있으실 건데 저희 이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활용해서 컷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 컴퓨터로 활용하는 것보다 패드로 많이 한다 할 경우에는 키네마스터라는 것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키네마스터는 PC 버전이 없기 때문에 PC에서 따로 편집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웹믹스도 활용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다양한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컷 편집을 한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저는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게 보시면 방금 그 PPT하고 휴대폰 녹음기를 이용해서 이학습터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놀이로 익히는 안전한 생활, 안전한 야외 체험 학습. 오늘 놀이는 두 가지입니다. 야외 체험 수칙 학습을 위한 읽기 폭탄 게임과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8칸 빙고 게임입니다. 우선 야외 체험 수칙 학습을 위한 읽기 폭탄 게임 놀이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책상으로 밀어 넣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공을 건네주면 화면에 글자를 빨리 읽고 옆 사람 또는 뒷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공을 멀리 있는 친구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공을 가진 상태로 폭탄이 터지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녹음을 한 다음 위치값만 맞춰주면 간단한 영상이 되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동영상을 쉽게 만드는 동영상 만들기에 주로 활용되는 사이트들, 그러니까 방금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폭탄이 터질 때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영상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음이나 배경음을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벤 사운드라든지 프리 사운드, 부금 대통령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면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벤 사운드라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소리들을 들어보시고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프리사운드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검색해서 효과음을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부금 대통령 필요한 배경음악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보면 필요하신 음악과 음향 효과도 바로바로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 폰트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눈누라는 사이트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내가 실제로 글자를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폰트를 비교해보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이렇게 쳐보고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나는 이런 글씨가 참 좋네, 이런 글씨도 괜찮네 라고 해서 실제로 쓰여진 글씨를 보고 폰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누라는 사이트.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가끔 이미지에서 배경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Remove BG라는 곳이고요.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그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하셔도 괜찮은데 간단한 건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뽀로로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뽀로로의 바깥 배경을 지우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얹으시면 홈본에서 이렇게 바로 배경을 다 지워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 G까지 없어지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편집 눌러서 삭제 도구 하신 다음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추가적으로 지워주시고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지워서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수학 관련 사이트 되어 있는데 이전에 시간이 안 되겠네요. 네, 그 수학 관련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학 자료를 찾다 보면 그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EBS 매스 사이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EBS 매스는 그 EBS에서 수학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주로 제작하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 영상, 뭐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등이 있고 여기 보면 영상 웹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쌤이라고 해서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화 가능성과 규칙성에 관한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게임은 아니고 약간 조작성 중심의 활동, 학습이 되도록 하는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얘도 수학 교과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에스크메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익힘책과 관련돼서 동영상 자료가 쭉 다 있어요. 익힘책에 관련된 뭐 해설 영상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 찾으실 때
유튜브에도 뭐 관련 비슷한 자료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자료를 찾아서 넣으실 수 있고, 뭐 RGOMS랑도 연결되니까 도형 관련 활동하실 때는 RGOMS 사이트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듀넷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에듀넷에 들어가셔서 수업과 관련된 자료 찾아서 수학과 관련된 자료 링크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 20분. 너무 늦지 않도록 하려고 마지막에 조금 빨리 끝내긴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드시는데 여러 가지 저작 도구가 있어서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드냐보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구성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잘 고민하셔서 나는 전달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어. 근데 만드는데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아 하실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학생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조작성이 있는 걸 하면 좋겠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아스펜을 조금 더 익히셔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